예, 3월 18일 JB시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JB시다 방송은 JB시다 방송에서 했던 실시간 방송을 녹화로 올립니다. 지금은 JB시다 방송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1084일입니다. 1084일. 어제 제가 이제 진작 우리 애청자분들에게요, 이 경찰이 지금 이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해가지고 조원진 우리 자유공화당 공동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제 송치했는데요. 이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이고 우리 정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뭐 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부터 해가지고요. 저한테 막 울고불고 하는 문자가 막 수없이 들어옵니다. 제가 요즘에 그거 같아요. 소위 이제 마징가 제트 같기도 하고 베토벤 같기도 하고 또 저기 뭐 일단 뭐 이 불의에 맞서는 뭐 그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이고 조금만 일 있으면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좀 도와주세요. 미국에서도 아까 전화 와가지고요, 아이고 우리 뭐 정 대표님이 조원진 대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뭐냐 막 제 걱정 좀 해주세요. 제 걱정 좀, 예? 제 걱정 좀 해주세요. 저도 뭐 저는 뭐 이게 뭐 그냥 웃으면서 떠들고 뭐 시부림이니까 뭐 개하는 줄 압니까? 뭐 저도 숱하게 협박당하고 고발당하고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예? 조원진 대표 저기 영상 틀어줘 가지고 유튜브 실시간 경고 받아 가지고 지금 폭파돼 있습니다. 예? 8년 동안 JB시가 방송이 운영해 오다가 조원진 대표 화이팅 장면하고 박근혜 대통령 틀어줘 가지고요, 소위 저기 잡발들한테 걸리 가지고 제가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하고 하소연할까? 아이고 뭐 모든 분들 왜 어떤 분이 우리 JB시가는 그래도 뭐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서 어떻게 할까요? 예? 알아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조원진 대표가 이제 꼭 검찰 조사 받을 것 같은데요.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 앞으로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 법조를 출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거 지식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아이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는 분들한테 알려드리겠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빽빽이 합니다. 빽빽이 물러가라 이 새끼야 잘못해 와 하고요, 순간 이제 어떤 거기에 따르는 불만을 반발 이런 것들을 집단적으로 가가지고 막 이러는데요. 뭐 그것도 좋지만 항상 이 사건이 발생되면요,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됐다든지 검찰 조사를 받고 이러면 법은 법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법에 가가지고 뗐으면 이게 해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들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차가운 생각을 가지고요, 딱딱딱딱 해야만 저들이 쳐놓은 올가미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그게 아닌 상태에서 몰려가가지고 야 이 새끼들아 저 새끼 해본들요, 그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체제전쟁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체제전쟁 중일 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스스로 문병 정권의 경찰 관계자 혹은 사법부에 있는 관계자를 생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병 정권에 충실한 충견이 되는 게 누굽니까? 지금 경찰이라든지 사법권 쪽에 있는 애들입니다. 그럼 그 충견은 가장 문재인 정권을 대항하고 문재인 정권에 지금 이 맞짱을 뜨고 있는 조원진 대표를 그냥 내버려 둘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이거는요, 이런 조 대표의 이 검찰 조사,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요, 그뿐만 아닙니다. 향후에 이 자유공화당의 앞날을 지금 가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요즘에 지금 이 자유공화당을 제가 지켜보면요, 모두가 전략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략가가. 국회의원을 출마한다는 출사표를 던진 분들은요, 그 현장에서 신발이 고무 냄새가 나도록 뛰어다녀야 되는데 모두가 전략가가 돼가지고 평론을 하고 있어요. 물론 모두가 다 아니겠지만요. 저분들이 지금 상태가 이 선거 기간인데 왜 자유공화당 여의도 중앙 당사에만 있을까? 왜 저럴까? 왜 그러지요? 그럼 출마를 하지 말든지요. 제가 쓴소리를 좀 합니다. 쓴소리를. 그럼 출마를 하지 말든지요. 저는 13대 때부터 이 총선을 보아왔던 놈이고요. 또 이 14대 때부터 총선에 취재를 했던 놈이에요. 그러니까 총선이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한 것들은요, 지난 25년 전부터 너무나 잘 봐왔어요. 그런데 보면 나는 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장에 가가지고 미래통합당이라든지 따블당하고 붙어가지고 한판 붙어도 시원찮은 판인데요.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출마를 하려는 건지 아니면 뭔지. 그러니까 이런 이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다 지역구로 가세요. 그냥 그거 잊지 마시고. 국민들은요, 여러분들은 자유공화당 하지만요, 국민들은 아직 관심 바뀝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리오는 저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탄핵시킨 악의 무리들입니다. 제가 이제 선 마이크가 이제 딱 올라와 있네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월요일마다 자유공화당은 최고위원회를 합니다. 최고위원회를 하는데요, 제 소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부산에서 한건영 최고위원이 앉아 있더라고요. 한건영 최고위원이 앉아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출마자들 다 앉아 있더라고요. 이건 또 뭐지라는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 대표 얘기, 허평한 장군 얘기, 또 박태호 사무총재, 전 사무총장 얘기 돌아가면서 이제 쭉 릴레이식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지금은 선거예요, 선거. 그래서 제가 이제 한건영 후보가 왜 거기 있지? 지금 월요일이기 때문에요. 월요일 날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한건영 후보가 유권자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자기 PR해도 시간이 지금 빠듯합니다.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중앙당이 있더라고요.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래 돌아가는 얘기 한마디씩 하는데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제 판단인지 모르겠지만요, 선거 체제가 돼야 됩니다. 선거 체제로 돼야 되고요. 그것은 뭐냐면 다 현장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조원진 대표가 이렇게 지금 억울하게 검찰 조사 받을 것 같다라든지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이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걸 알리고 조직끼리 움직여야 되는데
뭐 우왕좌왕이에요. 우왕좌왕이요. 당직자들 중에 주요 당직자들은 뭐 유튜브 나와가지고 뭐 창에 대한 설명을 하고 뭐 지금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지금 유권자들요. 뭐 쫄대기 말아서 지금 그런 들을 시간 없어요. 그런 얘기들요. 뭐 경제가 어떻게 되니 어떻니 다 알아요. 나라 체제가 어떻게 되니 어떻니 그럴 시간 이야기들이 있으면요. 이 선거라는 것은 자유공화당 당원을 위해서 자유공화당을 위해서 나서는 선거가 아니에요. 정작으로 이 선거는 지금 현장에 나가면 자유공화당이 어떤 정당인지 모르는 사람 수백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알지만 자유공화당 당명이 바뀐지 잘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제 언론 선배들도 만나가지고 뭐 우리 공화당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공화당이 많은 데냐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예를 들어 자유공화당이면 알겠습니까? 국민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당명 변경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1년 동안 온갖 가시발길 걸으면서 당명을 이미지업 시킨 거하고 갑자기 또 당명이 바뀌어가지고 한다 그러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람들을 알리고 우리는 알아요. 우리 공화당이 김문수 자유통일당하고 합당해가지고 자유공화당이 됐다. 우리끼리는 알아요. 이 선거 우리끼리 치르는 겁니까? 왜 당사에 왜 있습니까? 다. 정작 급하다 그러면요. 화상회의 하세요. 화상회의. 폰을 두고 회의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거기서 지금 뭐 이 컴퓨터 뭐 화상회의 뭐 설치해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산에서 올라오면 하루 다 깨집니다. 그럼 하루 선거운동 못하는 거예요. 그럼 후보자가 없으면 그 지역구에 있는 분들은 멍하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를 앞세우고 후보자를 따라가지고 유인문을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후보자가 없으면요. 예를 들어 뭐 지역 선거운동하는 운동원이 가가지고 아이고 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요. 너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지금이 전쟁인데? 왜 이러지? 전쟁이면 전쟁터에 가야죠. 각자가 전쟁터에서 예를 들어 서울을 지켜라, 대구를 지켜라, 부산을 지켜라. 지키는 그 사수에 가가지고 거기서 죽을 똥 살 똥 싸워야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한탄하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물러가라. 아니에요. 그거는요. 제 말에 대해서 이제 뭐 이래 여러 가지 오해도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요. 각자가 자기 역할, 자기 주변에 가가지고요. 뭐 경기도 어디 출마하는 분들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사세요. 그냥 거기서 당원들끼리 거기서 모여가지고 조직을 해가지고 선거는 조직 사무 아닙니까? 당원은 그때 어디서 듭니까? 뭐 당원은 뭐 어디 어디 수치 이게 통계 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경기도 모 지역에 당원인들이 있다 그러면요. 그 모 지역 당원들도 다 좀 집합시켜 가지고 그때는 뭐냐면 예를 들어 경기도 A 지역에 있다 그러면 그분이 그 지역 사령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걸 다 하고 그다음 당에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선거 전략에 대한 전체적인 지침들 뭐 체제 전쟁에 따르는 지침들 내려다 주고 그 지침 속에서 우리 지역구에서는 이 지역구가 농촌 우리가 아직까지 이 농업 위주의 많은 분들이 있다 하면 그분들에게 이 농업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 정책적 개발을 하고 거기서 많은 분들을 만나 가지고 계속해서 돌아다니고요. 하루에 잠 4시간 이상 자는 거는요. 그거는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출마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당원들 앞에 서가지고 아이고 막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얘기되죠. 저는 깜짝 놀래요 지금. 야 저렇게 여유가 있나? 저런 시간이 있나? 실제 나가보세요. 자유공화당을 아는 분들이 몇 명 있는가? 여러분들 그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알아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실제 물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습니다. 그럽니다. 시골에 갔어요. 저 실제 경험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탄핵이 뭐예요? 아니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구속됐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고. 박근혜 대통령이 왜 구속됐냐고. 탄핵도 모르고 구속된지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알죠.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인신감금 1084일입니다.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들었던 많은 애국자들도 박근혜 대통령 인신강금이 1084일인지 모릅니다. 하물며 미래통합당 쟤들은 박근혜 대통령 관심이 있습니까? 더 하물며 좌파 문재인 독재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티끌만큼 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만 발 동동 굴려요. 또 지금 이 정권이 개헌을 통해 가지고 내각제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수순으로 연방제를 갈 것이다. 사회주의 된다. 국민들 관심이 없어요. 우리끼리의 경각심이고 우리끼리의 빨간등이 켰지만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 개돼지 국민들 그게 관심 있었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실제 제가 이래 봐도 이 사람 무슨 소리 합니까? 이래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은요. 경제는 죽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지만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들 세계 경제가 중국발 역병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다 와장창창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도 지금 와장창창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빵 정권은 어제 긴급대책 경제대책 해가지고 모든 걸 자기가 직접 챙기겠다고 얘기를 놨습니다. 문빵이 참 기가 찹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가요. 아이고 지금 사회주의 개헌 갑니다. 개돼지 국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요. 지금 뉴스를 펼쳐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뉴스를 펼치면요. 지금 기존 언론들이 이 관련해가지고 개헌에 대해서 보도를 합니까? 까방송 왜 안 합니다. 유튜브에서 떠드는 것들 외에는 안 합니다. 오히려 저것들을 외치는 것들 망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각각이 현장에 가가지고 이런 사안들을 알리고 계속해서 펼치는 각자 이치에 들어가지고 이것들을 해야 되는데요. 다 모여 있어요. 모여가지고. 이번에 내가 볼 때는 이 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가하게 유튜브에서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당직자 중에서 조원진 대표라든지 핵심 멤버들에 대한 보도자료만 내고 끝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조원진 대표도요. 현장에 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요. 대구 달서병에 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 대구 그저께 달서병에서 이 김용판이 지지하겠다. 대구 달서 어떤 시의 의원들 다 모여가지고 김용판 지지 선언하고 또 김용판이가 자유우파의 또 상징 보수파의 상징이니 그들이 나라를 지키고 할 수 있다라는 것들로 헛소리하는 소리를 듣고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요. 선거는 아무리 인물이 좋고 훌륭하다지만요. 조직 싸움입니다. 조직 싸움. 조원진 대표가 자유한국당 시절에 됐을 때는 그들이 다 조원진 대표의 어떤 지지 세력들이고 조직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공화당, 자유공화당 아닙니까? 자유공화당이면 그 조직원들은 다 지금 빠져나갔어요. 선거의 성패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원이 승패를 가늠한답니다. 이번에 의정부에서 공천을 받았던 소방서 새로 영입된 인물은요. 돼지 새끼 문희상이 아들이 무수석 출마한다 그러니까 이 문희상이 조직들이 다 더블당 조직들이 돼지 새끼 다 따라가 버렸어요. 그 사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직이 없다 하지 아주 조직이 있어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게 선거예요. 너무나 지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다들 보면. 내가 가서 좀 야단을 좀 치고 싶더라고요. 내가. 어제 누구 만나가지고 제가 그런 선서를 했어요. 이 사람들 지금 지금 뭐 하냐고. 내가 시국에 대해서 이 정도 한다. 내가 이 정도 한다. 국민들 깨우칠 시간이 없어요. 이보시오.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은요. 솔직히 보면요. 쟤보다 더 똑똑한 분들 많아요.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더 똑똑한 분들 많아요. 한민호 전략기획본부장도요. 본인이 출사표를 종례했든지 종례 샀어요.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본인이 다 합니까 그냥.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문재인 정권에서 피해받은 공무원 1호고 지금 우리가 그런 감성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더욱더 우리를 채찍질하고 다그쳐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출마를 하지 말든지 당에 있든지 그냥 왜 그럽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도 하태경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하태경이가 누굽니까? 이해훈이와 동시에 탄핵 7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훈이 동대문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새끼 안 된다 그러지만 제가 그 하태경이가 제 지역구입니다. 하태경이가 제 지역구고요. 제가 부산에 오늘 우리 아는 분들한테 어제도 한 2명 전화를 했어요. 고향 쪽팔리서 뭐라는지 압니까? 20대 30대들은 하태경이 좋아하기 때문에 석동현 후보 전 그 동부지검장 그 양반이 떨어졌다고. 젊은 애들이 다 하태경이 지지하고 있다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젊은 새끼들 20, 30대들 주부층들 젊은 애들이 하태경이 지지한다. 미래통합당 중에서 그 석동현 씨는 약간 올드보이다. 그 사람들이 자유공화당 알겠습니까? 몰라요. 제가 자유공화당이라니까 그 많은 정당에 물어보더라고요. 아예 거기에는 하태경이에는 자유공화당 자자도 없습니다. 한근영이는 해운대 을입니다. 직접 해운대의 메인 바다 쪽 해운대 바다 쪽 해운대 쪽에 들어가면요 자유공화당이 가까워 뭔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 답답한 거 아닙니까? 우리 모친 같은 경우도요. 지금 해운대 거주하고 사세요. 우리 공화당 알더라고요. 자유공화당이라니까요. 제가 불착도 있겠죠. 우리 공화당에서 자유공화당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나이 드신 모친들한테 그런 이야기 해도 그분들이 알아듣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공화당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자유공화당은 잘 모르더라고요. 자유공화당이.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자꾸 망각한 상태에서 보다 더 자꾸 이렇게 나가면 저는 힘들다고 봐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유공화당을 가두게 하고 있습니다. 왜 가두게 하고 있냐? 더불당 같은 경우도 자유공화당을 죽여야만 됩니다. 또 특히 더 미래통합당은 더 자유공화당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존재 이유가 있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미래통합당과 더불당은요. 일란성 상둥입니다. 그들이 좌우에 있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을 방관하고 또 그들이 좌우에 합작을 해가지고 계엄 발의를 하고 이 계엄 발의가 내각제로 갈 것이고 이것이 소위 좌우 연정 정치를 펼칠 것이고 이것이 또 향후에 이 연방제 수순을 거친다. 이들은 일란성입니다. 일란성.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일 반발하고 자유수호 체제를 지키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자유공화당입니다. 얼마나 눈에 까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부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우리끼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송이라지만요. 저는 이미 제 언론계 선후배 관계 또 주변 사람들한테는요. 저는 거구라고 찍혀 있습니다. 거구. 친박 세력. 박근혜 대통령의 이 황제를 만드는 박근혜 대통령의 환상에 빠져 있는 저는 일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쓰레기로 봅니다. 저 아저씨는 박근혜 파리하는 쓰레기 새끼다고. 제가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공격 당하는 거 이거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 안 해서 그렇죠. 제 탄압 많이 받습니다. 제가요. 벌써 다른 놈 같았으면요. 아니 내가 왜 여기 있지라고 다 튀겼을 겁니다. 자유공화당을 지지하면 뭐 예를 들어 뭐 돈이 놉니까?
자유공화당을 지지하면 거기에 따른 지지에 따르는 뭐 제 나름대로 만족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외연이 확장돼 가지고 대세적인 게 있습니까? 오직 탄압뿐이네요. 탄압. 다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지지하느냐?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뭐 다 있잖아요. 다 놓고 싶죠. 다 모든 게 다. 놓으면 끝나는 거죠. 저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저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상관없고 저하고도 우리 자유공화당하고도 상관은 없고 놓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왜 자꾸 이 권력자 주변에 해바라기가 되느냐. 바로 그런 해바라기가 된다는 것은요. 그래도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산다고 알아줍니까? 아니 JBC가 방송이 유튜브 채널이 지금 폭파됐다 해가지고 알아줍니까? 알아줍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 깨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예? 거의 10만 명 되는 그 까방송이 8년 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하루하루 그 어떤 가치를 가져왔는데 그게 없어지다 알아줍니까? 그 8만 명이, 10만 명이 JBC가 방송이 계정이 삭제됐다고 그들이 지금 JBC다 방송 다 몰려옵니까? 아니에요. 안 몰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후원을 막 그냥 확 받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닌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진정한 맞는 길이기 때문에 옳은 길이기 때문에 진실의 길이기 때문에 정의의 길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 덕 보려고 합니까? 덕 보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덕 보려고 그러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자유공화당 미래통합당 가가지고요. 뭐 국회의원들 뭐 해가지고 거기 아마 옛날에 JP가 그 말 했지 않습니까? 워크웨일 사건 터졌을 때 예전에 60년대 콩고물이라도 먹으려고 그러면요. 당시 공화당 쪽에 있는 게 낫다고. 그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 콩가루가 떨어집니까? 뭐가 떨어집니까? 매일 사무실에 협박 전화가 오죠. 고소하겠다는 소리만 들리죠. 저 새끼 거구 새끼다 그런 소리 들리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안전이 정의는 박근혜 파리만 하는 놈이다 소리 들리죠. 뭡니까 이게? 참 좀 힘들어요 사실. 늘 하루하루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여러분들한테 후원 손을 벌리는 것도 미안하고 지금 다 선거 기간이고 모든 어려운데 내가 뭐 후원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도 말도 안 나오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살아남는 자가 강한데 여기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뭔가. 살아남은 중인데 거기서 정의 외치면 됩니까? 옛날에 흥부가 놀부였어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보면 초등학교 때 뭐 제가 충격받은 하나의 그 얘기가 흥부와 놀부 중에서 누가 좋냐 그러니 전부 다 흥부 좋아요 했는데요. 담임선생이 그때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놀부가 좋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 저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흥부는 애들 놓고 막 뭐 애들 관리합니까? 애만 줄줄이 사탕돼가지고 뭐 제대로 뭐 놀부는 그래도 딱 자기 가치대로 딱 가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 있어요. 여기저기서 손 벌리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손 벌리고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이 있겠지. 저분들한테 많이 도와주세요. 어제 저한테 이제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는 분들이요. 한 분이 저한테 마스크 사진하고 이래 이제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문자가 왔어요. 저도 마스크가 이 검정색 마스크를요. 제가 지금 28일째 끼고 있습니다. 28일째 빨아가지고 면 마스크인데.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그 마스크를 한 10세트를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문자가 이래 와 있는데 제가 받고 싶었죠. 개인적으로는. 내가 받고 싶다. 근데 제가 그분한테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보다 더 어렵고 힘든 마스크를 못 구한 분들이 있으니까
한 개라도 그분들에게 나눠주셨으면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문자 보냈어요. 그분도 제 이제 이 문자를 보고 아쉬웠는지 그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다시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분입니다. 모르는 분이 이렇게 문자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보세요. 이렇게 마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제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스크 이렇게 왔어요. 그래 제가 이제 그분한테 저는 괜찮습니다. 혹시 마스크가 부족한 다른 애국자분들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제가요. 저도 받고 싶어요. 근데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이 있을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있고요. 또 이제 뭐 미국에서도 한 분이 뭐 보내주겠다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분들 다 나눠주겠습니다. 저야 뭐 마스크 끼고 다니면 되는데요. 제가 저도 약국 가가지고 줄 서서 마스크를 받고 싶지만요. 제가 줄을 서고 마스크를 받아가 버리면 다른 분들이 그 마스크를 못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서 마스크를 구하고 싶어가지고 어르신들 말하던데요. 그 모습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 하수님 줄 선 분들 중에서요. 제가 마스크 했는데 문재인이 지지하는 분들 누구예요? 문재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대통령이라면 아이고 아마 대십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누구예요? 문재인 뭐 이라면요. 그때 제가 마스크 하나 주려고 막 그렇게 이제 제가 굳이 뭐 자빨 썩어 빠진 쓰레기들한테 줄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이 다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 어렵지만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배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도요. 저도 뭐라고 말을 못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자유공화당이 합당을 함으로써 자꾸 어떤 제일 중요한 것은 전투에서는 전략을 짜는 사람은요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가지고 나오겠지만 지금은 전투장에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그냥 한 곳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자유공화당끼리 선거운동 한다는 해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뭐 제가 욕을 들어먹든 아니더라도 제가 자유공화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자유공화당이 이 차기 총선에 있어서 그래도 득표율이 좀 오르고 잘 되기는 바라는 마음에서 선소리를 합니다. 선소리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거요. 자유공화당 다른 데서 이야기하면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우리 자유공화당을 욕하냐고 비난하냐고 이 새끼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 않습니까? 뭐 제가 뭐 자유공화당을 비난한다 해가지고 뭐 거기에 대한 그 비난이 뭐 제가 어디 뭐 사익을 챙기기 위해서 뭐 제가 뭐 자유공화당을 막 그냥 이래 막 깔아뭉개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좀 더 이래 가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요. 이 방송을 보시는 당 지도부들은요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차려야 돼요. 전쟁이면 전쟁 상황에 맞게끔 그 조직이 짜져야 되고 전쟁 상황에 맞게끔 일사불란하게 팍 움직여야 되고요. 지금 당원들의 뜻은 막 충만해 돼가지고요. 제게 총 한 자루만 주십시오. 제가 돌진하겠습니다라고 딱 전부 다 그래요. 근데 주도자가 안 보여요. 뭐라고 웃어야 될지 제가 그 혹자들이 말하시겠지. 아이고 이제 뭐 자유공화당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유공화당은 지난 4.3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도요 다 겪어왔어요. 박국민들은요. 글쎄요. 작년에 4.3 보궐선거에 대한애국당이 내려가지고 얼마나 지지했습니까? 그 진순정 후보가 창원에서 몇 프로 나왔어요?
1%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박청정 후보 막 통영까지, 저도 통영 일주일 살았어요. 일주일 가가지고 박청정 후보 창원 왔다 갔다 하면서요. 막 했지만 박청정 후보도 5%도 안 나왔습니다. 5%도. 박청정 후보야 거기 오랫동안 사시면서 지금 이번에 또 박청정 후보 또 출마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와야 됩니다. 인정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얼마만큼 국민 속으로 들어가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요. 만약에 조원진 대표가 대구 달서병에서 낙선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럴 일들이 없을 것 같다고요? 이쁘게 해석하지 마세요. 이쁘게.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오늘 이제 조원진 대표가 낙선할 경우에 벌어질 일들 관련해가지고 제가 쫙 이제 글을 적다가요. 제 글에서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탁탁 나오니까요. 제가 스스로 이걸 지금 이거 했다가 이 글을 올렸다가는 아이고 우리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충격받을까 봐 제가 안 올렸습니다. 조원진 대표가 뭐 낙선하면 김문수 대표가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요? 다 같이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이 국회의원이 한 명 있고 없고의 차이는요.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유공화당에 국회의원 한 명이 없다. 한 명이라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문재인 자발 독재 정권 또 이 미래통합당의 그들의 하이에나입니다. 하이에나. 마구 들려가지고 잡아먹을 거예요. 자꾸 이 자유우파 국민들을 만나면요. 이 부정적인 전망을 하면 본인 스스로가 안 믿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하면 좋아요. 합니다.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잘 안 들어와요. 안 봐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사람의 어떤 심리 같아요. 지금 자유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거 그냥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가볍게. 그것도 선거 한 달도 안 앞둔 상태에서. 자, 이뿐만 아니라 17명 역시 당원들 또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금 17명 또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토탈 18명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 그리고 폭행 그다음에 국유재산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이제 서울시가 고발을 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중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는 것은요, 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협박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부분들, 이 점이 과연 조원진 대표가 폭행을 했느냐, 협박을 했느냐, 정당 방위 차원이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또 여기서 17명이 기소를 이제 됐는데, 이 기소연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됐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얘기 좀 잘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는요. 누가 뭐 이 법조인들 이런 이야기 잘 안 해줄 겁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 예전에 이제 법조를 담당했던 기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 법을 공부한 놈도 아니지만요. 그 정도는 제가 판때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있는 대로 얘기해 줍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원진 대표에 적용됐던 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여러분들 기억나는 것이 지난 4월 달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통과될 때 그때 더불당이 이에 대해서 통과에 대한 방해를 했다. 그래가지고 더불당이 이제 국회의원 이 저지죄 여러 가지 이제 고발을 했지만 그때 검찰이 적용했던 지금 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적용됐던 그 죄가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됐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조만간 이들도 이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정당방위인가 아닌가 결정이 될 것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뭐 그다음 단계 처벌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 사건에 있어서요. 예를 들어 검사가 법원을 소를 제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지금 현재 경찰은 이 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 모든 판단은 검찰이 하도록 합니다. 검찰이 예를 들어 이 사건에 대해서 구속을 할 것인지 불구속할 것인지 훈방을 할 것인지 기소유예 처분할 것인지 그거는 검찰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마치면요. 경찰 수사를 마치면 그 의견서를 작성해 가지고 이제 검찰청으로 넘기는데 이것을 사건 총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이제 송치했다. 이런 것은 바로 이제 모든 걸 이제 검찰에게 넘기겠다. 넘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기소, 다시 말하자면 법에 세워달라라고 재판을 받게 해달라, 세워달라. 이 재판을 받아야만 거기에 대한 유무죄가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게 현재 이제 경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로 송치가 될 경우에는요, 이제 지금 경찰이 이제 송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자유공화당 당원들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들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오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맞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서울지방경찰청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게 부당한 이 집회를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지 아마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시간대 되면 애청자분들 들어오는 분들이 지금 실시간 채팅에 한 600여 명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요. 아마 다른 걸 본다든지 뭐 관심 없어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이 다른 쪽에 아마 이런 일들이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시에 합니까? 오늘 3시 기자회견 합니까? 자, 그러면 경찰에 가가지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경찰은 손을 뗐어요, 이제. 경찰에 가가지고 성토하면 뭐합니까? 경찰에 성토해야 할 건 뭐냐면요. 경찰이 그 수사건을 관련해서 조사를 할 때 똑바로 수사해라고 해가지고 뭐 압력을 행사하든 집회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요. 이미 버스를 떠났어요. 버스 떠난 자리 가가지고 야, 이 새끼들 해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이 자유우파들이 미스테이크는요. 버스 떠난 자리에 가가지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소의견을 검찰이 다 사건을 다 송치했는데 뭐 경찰에 가가지고 이 경찰에 가서 그 자들은요. 이 기소의견 송치했던 그 자들을 이 정권이 바뀐다든지 체제가 바뀌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조사관이 누군지 파악을 해가지고요. 그때 정말 이 사건이 정당하게 이 사건을 처리했는지 아니면 압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 가지 힘이 있을 때 그때 그들을 불러가지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제 영상을 잘 봐야 됩니다. 제 영상. 제가 6월 25일 날 이 찍었던 영상 중에서는요. 조원진 대표가 천막에서 나와가지고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경찰들이 지금 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을 보세요. 저희 지금 현재 배경화면 저 사진입니다. 나가려는데 저렇게 막혀 있습니다. 나가라고 이렇게 손을 비밀입니다. 비키라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몸에 손이 닿았어요. 경찰 몸에. 그러더니 제 옆에 있는 경찰 지휘관입니다. 안경 끼고 약간 마른 애입니다. 폭행하면 안 됩니다. 폭행하면 안 됩니다. 야 저기 현장 채점해 이러면서 걔가요. 마구 혼자서 그냥 흥분해가지고 시부리더라고요. 아마 그 영상은 제가 단독으로 찍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자 옆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자 옆에 그자를 찍었어요. 이렇게. 왜? 채증은 채증대로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뭐 조 대표 입장에 찍고 하지만 저는 그자들이 왜 이 경찰이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대한 것들 제 눈에는 조원진 대표 폭행인 게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다가 이렇게 서로 저런 상태에서 이렇게 갈 수 없는 상태고 뭐 이렇게 갑니까? 이렇게 몸을 가다 보니까 부딪힌 것밖에 없어요. 저걸 폭행이라고 찍으라고 계속해서 제가 찍은 영상 보세요. 6월 25일 날 JBC가 방송에 그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은 그자들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자들을 낱낱이 찍은 거는 뭐냐면요. 훗날에 역사의 법정이 역사가 됐을 때 저들이 진짜 왜 저런 식으로 했는지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쨌거나 지금 이제 검찰로 송치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이 경찰이 직접 피해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 수사할 수도 있고 또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이 잘못됐는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쩌면 이 검찰에서 이 사건이 이 경찰의 일방의 수사였다든지 혹은 잘못된 수사였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시킬 수 있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 뒷받침에 대한 증거라든지 혹은 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피해자들의 탄원서라든지 혹은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객관적인 정황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찰에 이것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가지고 빽빽거리는 것보다는요.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경찰에 가가지고 진작 경찰에 가서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진작 경찰에 가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들이 한두 건 아니에요. 지금 조원진 대표가 만약에 이 혐의로 우리가 현행 보면 이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는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벌금을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떨어집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은요. 금고 이상인데 금고 이상은 뭐냐면 바로 교도소에서 깜빵 사는 거예요. 깜빵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 자유형 쪽이냐 아니면 징벌형이 뭐 여러 가지 이긴 있겠지만 아마 조원진 대표가 이 관련해 가지고 금고 이상은 받지 않을 것 같아요. 또 금고 이상을 받아버릴 경우에는 또 1심, 2심 대부분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재판적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 지금 뭐 어떤 악독한 판사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영장 실질 심사 들어갔는데 구속이 전제로 돼서 해버리자 이렇게 해버리면요 상황은 골 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사는 국민들의 모습인데,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벌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자유공화당이 당시 광화문 텐트를 친 것은 2017년도 3월 10일 날 당시 공권력에 해가지고 태극기 열사들 5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5명이 무고한 죽음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헌법적 권리와 자유각한 정당의 정의로운 정당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당 활동에 대해서 박원순이는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박원순이 개인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자유공화당의 어떤 천막투쟁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어떤 정의에 입각한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런데 공권력을 탄압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정치 탄압을 했다. 이거는요. 그리고 또 약 500여 명의 이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허평한 장군의 저런 쓰러져 있는 모습들이라든지, 좀 보세요. 그때 당시에 천막에서 저 쓰러져 있는 분들, 모기장 속에서 끌려들어가지 않게 해서 저기 있는 분들, 또 저렇게 쓰러져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 서울시가 대한민국 정당에 대한 불법적 야당 탄압이다라는 게 이제 자유공화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용역됐던 깡패들 11명에 대해서도 특수 폭행 상해치사 혐의로 이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이 이제 그게 판단할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직무를 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그 직무 직권상이 있는 상태에서 가령 예를 들어 법원이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하나의 객관성이 있는지, 법원이 예를 들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소위 말하자면 이제 허락을 해줬는지, 우리가 공무집행방해 적법성을 따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자기가 적법하다 판단하는 경우, 이제 박원순이 같은 경우죠. 박원순이가 본인의 어떤 판단에 의해 가지고 적법하다 판단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 사회통념상 우리가 이 공무원이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통념상 공무원이 저렇게 해도 괜찮겠다라는 거는 인정하는 범위들, 이것이 적법적인 하나의 여부 판단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 박원순이의 개인적인 판단이 작용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서울시가 이 자진철진 철거에 대한 개고장을 여러 번이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자유공화당은 맞섰고요. 자,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릅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천막 설치를 막기 위한 이 가처분 신청을 이제 냈습니다. 냈는데 당시 법원이 이걸 각하시켜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 행위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 우리 공화당과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또 이 서울시는 이제 불복해가지고 천막 당사에 대한 2심 재판까지 이제 걸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또
재판부는 2심에서도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의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이 비합법적이고 무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위 점유권 침해 가처분 신청 이 재판 자체를요, 이것은 이 헌법상 정당한 행위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권리이자 자유라는 게 당시 2심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고등법원이 그때 당시에 이게 따르는 우리 공화당 광화문 천막 당사 주장에 대한 서울시의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 기각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요, 적법성 여부에서 만약에 법원이 이에 대해서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이 아닌 인용을 했든 받아들였을 경우에는요, 조은진 대표는 아마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상당한 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판단은 뭐 판사가 아니고 또 사법권에 있는 놈이 아니기 때문이지만요, 제일 중요한 관점은 법원이 이런 점유권 침해 처분에 대해서 기각을 시켰느냐 인용을 했느냐의 차이점인데 이 법원은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가 항고와 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추가된 예비적 신청들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 비용 관련해 가지고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우리나라의 헌법 제8조 1항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정당의 자유에는 정당 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정당 활동의 자유도 포함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설립이 보장되고 설립된 정당이 언제든지 다시 금지되거나 정당의 활동 임의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정당 설립의 자유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헌법은 정당 활동의 어떤 헌법성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우리 공화당을 상대로 낸 것들을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쟁 자체에서 헌법상의 기본권 정당의 자유를 실행했다는 것들을 우리 공화당에 손을 들어준 게 그런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조은진 대표와 또 당시 우리 공화당 17명에 대해서 이 기소위원으로 검찰에 송치시켰다는 것 자체는요, 이거는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뭐냐면요, 이 경찰이 알아서 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기고 있다는 것들과 그리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유공화당의 활동을 이축시키려는 나가가지고 향후에 총선 이후에 자유공화당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음모가 시나리오가 지금 작동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제 나름대로 견해를 밝힙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집회 관련해 가지고 저들은 세월호 텐트뿐만 아니라 민노총 이 텐트 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민노총에 대한 텐트를 쳐가지고 저들이 민노총 텐트라든지 정교조 텐트라든지 이걸 다 고소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뉴밸리 당시 우리 공화당만 집중 타깃을 하고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만 공격을 했습니다. 이 법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나라면요, 제가 볼 때는 조은진 대표는 무혐의입니다. 오히려 무고 혐의로 박원순과 그 서울시가 이에 따르는 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같으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그 무고에 대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이 무고에 대한 결정이 난다 그러면 박원순이를요 전부 다 무고 혐의로 다 해가지고요 고소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법원이 판단입니다. 이기에 따르는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딱 결정할 때는요, 법원이 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들였느냐 기각을 했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1심, 2심 다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면 이 자체에 대한 정당 활동에 대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된다고 명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고로 성립되지 않는다. 조원진, 무죄. 제 개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요, 조원진 대표의 유리한 얘기,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조원진 대표와 17명의 어떤 우리공화당 당시 그분들을 재판에 넘겨가지고 뭐 벌금형 아니면 뭐 집행유예 등을 했다가는요, 이 나라 디비집니다. 이 나라는 법치가 무너진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뭐 우리가 지금 현재 법치가 무너진 상태에 있어서 뭐 그런 기대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아무튼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제가 좀 알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서 이 자유공화당의 어떤 투쟁력이라든지 뭐 잘못된 것들 제가 혼수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오랫동안 이제 선거활동하는 걸 보면서요, 아마 자유공화당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제만큼 오랫동안 선거운동하고 본 사람 없을 거예요. 뭐 조원진 대표도 물론 했겠지만요. 저는 91년도부터 선거운동하는 것들, 정치권을 봐왔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상식과 어떤 방향에 대한 것들을 그래도 어떻게 가야 되는 것들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또 조원진 대표의 문제이고도요, 당에서 알아서 잘 처리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 냉정함을 가지고 법은 법대로 싸워야 됩니다. 법리에서 이겨야죠. 억지의 논리에서 이긴다는 것은요, 전마들도 용서하지 않을, 엄마들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저는 아까 이 법리적 딱 검토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 판사의 어떤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공무집행방해의 적법성 여부는 바로 판사의 어떤 이 입장이었고, 판사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이제 판시를 했는가에 대한, 그것은 서울시가, 경찰이 결국은 억지대로 무리하게 이 사건을 지금 끌고 갔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박원순이가 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제 얘기 걱정되시는 분들 들었는데요. 좀 걱정 덜 하죠. 앞서 우리 정 대표 그냥 이래저래 할 때는 그냥 힘들던데 이제는 좀 약간 좀 풀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길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 또 여러 가지 또 제2의 메시지를 내야 되는 어떤 또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많이 들려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입지, 또 유영하 변호사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들리는데요. 저는 눈 닫고 입 닫고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편지를 보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제 부산에서 한 분이 편지를 꼭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편지가 그렇게 뚝딱하면 오는 편지도 아니고요. 당분간 한번 그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감사합니다.